돈 벌기와 돈 쓰기가 관한 모든 고민들을 모았습니다. 부전 유수진의 생활밀착형 경제상담 의도준비 프로젝트 유튜브 헤어마이어 시즌2입니다. 저는 웃음 줘가지고 이상한데. 뭐 이상해? 네, 박주환입니다. 자, 유수진 없는 유수진의 헤어마이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진 누나가 없는 만큼 오늘은 좀 텐션을 좀 네. 끌어올릴 필요가 있긴 합니다. 수진 누나 없으면 텐션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나요? 수진 누나 있으면 텐션이 폭발하죠. 우리는 굉장히 좀 차분한 시사 교양형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사실 오늘 굉장히 큰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이 워크스테이션 그 누나가 왜 없냐에 그치. 대한 이야기를 네. 해야지. 헤어마이어의 워크스테이션, 저희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컴퓨터가 갑작스럽게 어제 랜섬웨어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녹음이 없을 뻔했는데 여기 있는 이분 해결사, 솔루션, 뭐죠? 문제 해결사 박주환 대표님께서 하루 만에 복구를 해버리시는 바람에 고세 그걸 못 참고 자기의 다른 스케줄을 잡아버린 우리들의 마스터 유수진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대로 비워두기는 힘들었을 거고 어떤 일정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 빛의 속도로 차버리는 맞아. 분이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나는 이거 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쪼으면 될 것 같은 거야. 원래부터 옛날에 성격이 그랬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알겠다라고. 아, 저는 원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문제는 당연히 눈앞에 있는 문제는 무조건 해결하고 보는 스타일이긴 했죠. 근데 제가 뭐 기억하는 박주환 대표의 모습은 보통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유수진 메이드인가요? 아 같이 일하려면 그래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뭔가 저를 제외하고도 3명이나 시간을 다 비워놨는데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내일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죠. 그래서 달렸지. 그럼 당장 지금 없는 수진 누나는 뭐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과 함께할 연말에 즐거운 파티가 있죠. RS 파티. 준비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나 이번에 나보고 진행하래요, 여러분. 진행은 할 만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진행 말고도 뭐가 힘듭니까? 진행 말고 출연이 힘들어. 그냥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떨리고 저는 무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리허설 할 때부터 음. 막 등장할 때까지 계속 좀 엄청 떨리고 긴장했던 아. 작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네. 백스테이지 바운스라 그래요. 심장이 네. 무대 뒤에 정말 있을 때 달려가잖아요. 약간 식도로 튀어나올 것 나올 같은 것 같죠. 그런 저도 느낌. 기억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번 RS 파티 준비를 위해서 수진 누나랑 주한이랑 저랑 다 뭔가를 하나씩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틈틈이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바빠요. 네, 바빠요. 너무 바빠. 나 너무 바쁜데 RS 파티 때문에 2배로 바빠졌어. 자, 근황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네. 제주도 캠프를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거의 300여 분이 넘는 회원분들을 RS 분들이요? 네, 오. 직접 얼굴 뵙고 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하는 또 그런... 아이돌 놀이했겠네요. 아닙니다. 박찬 대표님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는 저녁에만 행사가 있어가지고 낮에 되게 좀 시간이 좀 생각보다 다른 캠프 때보다 조금 널널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한 번은 올라가 봐야 되겠다는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시간 남으면 달리기를 하잖아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달리기 대신에 등산을 아, 왜냐면 제가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 사람이 달리기를 등산을 해요? 쉬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뛰지 말라. 대신에 이제 산을 올라가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은 재활에 좋다. 그래요? 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등산 좋죠. 네, 근데 그럴 줄 몰랐지. 그거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네네. 한라산 이렇게 그림 있고 네네. 고도마다 자라는 생물이 다르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뭐다? 고도차 때문에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잠시 망각을 하고 출발할 때 가을이었어. 아, 네. 근데 올라갔는데 제 키만큼 눈이 와 있었어요. 오. 근데 아무런 월동 준비를 안 한 상태로 네. 꾸역꾸역 올라갔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때는 내려옵니다. 그래요. 보통 그럼 내려오죠. 근데 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썬크가 아니라 네네. 오퍼튜니티 코스트랑 썬크 사이를 내가 고민을 한 거야. 아 미치겠다 진짜. 다 왜 저기 보이는데. 근데 저기 보이는 게 한 2시간 더 걸렸던 거야. 솔직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또 그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등산만큼 힘든 건 네. 하산이죠. 네, 아이젠 없이 거의 뭐 썰매 타듯이 내려와가지고 위험했네. 네, 갔다 오고 나서 신묘한 경험을 했어요. 몸의 체력이 마이너스인 구간을 경험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숙소에 돌아와서 네네.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네네. 근데 이미 자고 있었어.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어. 그때 아까 다른 말로 기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졸도 실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신묘한 경험을 하고 이게 뭐 오. 회원분들도 뵙고 그러고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집에 와서 이제 짐을 풀려고 하는데 택시가 우리 집에 진입을 못 하는 거야. 네. 무슨 일이래 하고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라서 판교에 거기에. 네, 저희 집이 이제 상가랑 같이 있고 점심시간에는 늘 붐벼요. 음. 그래서 오늘따라 뭔가 뭐 특별한 행사를 하나 이러고 봤더니 그리고 나서 앞편에 내려서 뒤편으로 넘어왔더니 소방차가 15대가 와 있는 거예요. What? 2층에 그 한 라인이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식당들이 다 불에 타서 어머나. 전소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신 머물고 있는 집이 주상복합인데 네네네. 그 주가 왜 그 상해 2층. 상해 2층이 다 탄 거예요. 어머나 웬일이야. 그래서 집에 올라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랬겠죠. 왜냐면 상가동하고 우리 아파트 동하고 주거동하고 연결된 엘리베이터거든요. 아하. 그래서 계단으로도 연기가 올라오고 뭐 엘리베이터로도 연기가 올라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주거하고 계신 분들의 안전은 괜찮은 거예요? 모두 다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저만 집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왜 그 재난 영화 오프닝 보시면은 다 도망갈 때 혼자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주인공처럼. 뭔 일이래?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아내하고 아기는 나가 있으니까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짐을 싸서 아, 가족도 모르고 있었다. 네, 대피를 갔죠. 그래서 정말 트렁크에 이틀 동안 입을 옷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뛰쳐나왔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장모님 댁 가서 네. 이제 누웠더니 막 피부도 뒤집어지고 막 그죠. 이제 알러지 반응 때문에 막 얼굴이 팅팅 붓고 막 유독가스 나서요. 네. 그러한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네. 화마라고 하죠. 화마가 정말 무섭다라는 근황이었습니다. 아니, 박주환 대표님의 근황은 특히 두 종류예요. 의사 검진 기록이거나 왜 사건 사고야. 뭐 좀 재밌고 유쾌한 근황은 없습니까? 뭐 재밌지 않나요? 한라산? 한라산 재밌네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네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스펙타클하고 재밌다 보니까 그게 저의 근황이에요. 네. 저 요즘에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제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한들 이거보다 이 뉴스를 이길 수 없지 않나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대응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오늘 생각을 얘기인가요, 합니다. 그거? 오늘 얘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저의 근황이 그거랑 관련돼 있습니다. 네네. 작가님하고 어떤 작가님 한 분하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작가님의 아내분이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방에 있는 나에게 소리가 들렸어요. 계엄이래! 그래서 술 먹다 말고 뭐라고?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그게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금 쪽팔려요. 다른 나라에게 한국인으로서 쪽팔립니다. 여러모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하는 수준의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 다각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인가요? 이거? 네네. 지금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정확한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리는 네. 이러한 사태 이후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그죠. 메인 골자이고 그 이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 욕할 부분은 욕하고 그리고 휩쓸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또 휩쓸리지 말아야 되지 않나 네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RS 이 헤어마이오는 기본적으로 유수진의 커뮤니티에서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기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로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사실은 뭐 천재지변부터 정치적인 사안부터 거의 모든 종류의 이슈를 투자자의 마인드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사실은 헤어마이오의 골자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배우고 있는데 맞아요. 잘 모르는 저도 투자자들에게 제일 안 좋은 건 변수잖아요. 변수죠. 맞죠? 네. 투자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을 참 좋아하고 맞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참 싫어하고 맞아요. 이게 이제 큰 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이해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계엄, 비상계엄 뭐 이런 건 사실은 투자자에게는 너무 굳은 날씨를 넘어서서 갑작스러운 태풍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든지 그런 나라가 만약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는 어떤 나무나 이런 생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네네. 일단 그 성장이나 모든 것들을 일단 일시 정지를 시키는 거거든요. 셧다운. 셧다운이죠. 네. 완전히 다 걸어 잠그기 때문에
그날 그 시점 이후에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제나 사회나 정치 활동이 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일어나면 6시에 MBC에서 이러한 뉴스를 보도할 것이고 몇 시, 뭐 7시 15분에는 뭐 일기예보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편성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짜여 있는 편성표 안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그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셔널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국가 단위에서의 루틴이라는 네. 말은 반복됨. 맞아요. 그리고 레귤러, 네. 예측 가능함. 이 모든 것들이 일단 다 이레귤러. 뭐가 될지 모른다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들도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많은 사람들이 느껴봤던 계엄 맛보기가 뭐냐면 네. 모든 언론이 통제된다. 아, 맞아요. 네. 그죠. 그것부터 시작하죠.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 국내 망을 통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통제된다. 네, 요 정도. 그래서 그 계엄령이 있고 나서 그 이후는 한국은 너무나 극심한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절정, 최고의 예시를 보여준 사례이고 네네. 덕분에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다 맛보기로 보여지게 된 거죠. 시뮬레이션이 아닌 거네요, 일단. 네,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데모죠. 데모판인 거죠. 그러니까 맛보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냥 예시 데모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거를 샘플러? 진짜 그냥 진짜 실제 제품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네네. 진짜 체험판. 네, 체험판. 물론 6시간짜리이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게 12월 10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10일일 때 모두가 놓치고 있는 거. 왜 계엄을 선언했을까?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네, 그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한 가지 한간에 떠도는 설로는 네. 그리고 술 마실 거면 나가서 게임이라도 하고 와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닐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스갯소리죠. 네, 그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할 건 아니고 일단은 지금 그 계엄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죠. 그 명분이 없어.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열받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부터 가나요? 네네. 근데 일단 그 계엄이 벌어지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떤 일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투자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네. 거기부터 가나요? 원래는 거기부터 가는데 그 계엄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고 네네. 산업 구조도 제조업 기반과 무역업 중심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고 고립이 되지 않은 국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단 정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뭐 군부 정권이나 다른 뭐 마피아라든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립 이외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남미 국가들 같은 케이스에는 막 카르텔 이런 거요? 네, 그러면 계엄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디까지 가냐면 국가의 신뢰도 자체가 거의 수직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나라 채권이 휴지 조각이 돼요. 그죠. 네, 그 나라 채권이 모두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많은 나라에서 달러 베이스로 된 채권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달러 베이스로 된 채권들에 대한 강제 상환 같은 요구를 굉장히 빠르게 뱅크럽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빨리 네. 나 못 믿겠으니까 갚아. 뱅크런이 생기는 뱅크런. 거예요. 뱅크런이 생기는 빨리 줘. 롤오버라고 하는 만기 연장도 안 해주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계엄령이 딱 내려지고 나면은 보통 이제 계엄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네. 이제 군부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그렇죠. 되죠. 국회를 장악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제 입법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해서 그 법으로 소위 말하는 쿠데타 법으로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은 뭐냐면 도망가자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되게 좀 멍청한 여론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날 그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열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계엄 때도 시장이 열리나? 근데 계엄 때뿐만 아니라 전쟁 때도 시장은 열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코스닥,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한국의 양대 한국은 시장. 코스닥 두 개지. 네, 코스닥 코스피 뭐 미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열리고. 뭐
그 NYSE 이거 다 열립니다. 오. 왜냐하면 그걸 못 연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나라 안팎으로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선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시작했을 때 시장을 열었어요. 마이너스 80% 지수 마이너스 80% 가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그러한 백그라운드나 아무런 해석 없이 무조건 언론에서 시장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부터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떠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환장할 일이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오지 않아도 됐을 법한 6시간 만에 그 진화가 됐는데 그 나오지 않아도 됐을 법한 마이너스 4% 5%짜리 선물 하락이 야간 시장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시장 반응이나 뭐 패닉셀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패닉셀링이 것들이 있었어요. 네. 안 나올 수 있었는데 나와 버렸다.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맞습니다. 부족하면 그냥 시장에서 해석을 하거나 자의적으로 시장에서 알아서 뭐 사고 팔게 냅뒀어야 되는데 계속 한쪽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거 문 닫아야 된다. 문 닫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러면 시장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 더 크게 망할 텐데 이러면서 패닉셀링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그때 당시에 계엄령 뉴스보다 제가 빨리 캐치를 했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막 1억 4천 한 비트코인당 1억 4천만 원 이상을 하던 호가를 하다가 갑자기 한 10분 만에 1억 천 정도까지 떨어져요. 오. 그리고 다시 1억 3천까지 반등을 하는데 채 30분이 안 걸렸어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업비트, 빗썸 뭐 이런 코인원 이런 거래소들이 다 일단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멈췄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저는 보고 있었죠. 사고 싶다 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못 사요. 시스템이 그 매수 버튼이 안 눌리고 로빈훗인가요? 사람들이 다 매도를 누르니까 막 밀려가지고 그 이제 순서대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순서가 안 돌아왔던 거지. 아 너무 눈 뜨고 되게 아까웠겠다. 네. 나 되게 늘지 않았니? 많이 늘었어요. 많은 게 늘지 않았냐? 늘었어요. 이제 말이 대화가 되는 수준이 왔어요. 이게 덕춘 작가가. 아무튼 그래서 일단 원화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는 다른 나라가 거죠. 볼 때 원화 네. 불안에 떨어지고 그리고 일단 시장은 열렸는데 집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쓰는 각종 HTS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계엄이 떨어지고 뭐 통신망 같은 걸 점거하고 뭐 그런 것들 갔다 그러면 시장은 열렸지만 거래에 들어가기 위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이 약간 경색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경제 생활이.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동결,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외로 자산을 빼가는 걸 동결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부자들이 당장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이 동이 났다고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다 예매한 거예요? 네네. 당장 뜨는 비행기 알아봐. 네네. 이렇게 네. 쿠데타가 일어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자들. 한국 사람들은 또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은 네네.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이것만 지금 우리가 한 10분 정도 나눈 이 이야기만 종합해 보더라도 정상이 아니죠. 개판이네. 네, 개판이죠. 개판이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포워드를 보면은 네네. 이렇게 현상이 발발을 했잖아요. 발발을 하고 정리가 되는 와중에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또 굉장한 리스크예요. 네네. 왜냐면 왜죠?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이거 그 어느 누구도 탄핵이라든지 반탄핵을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격을 논하는 게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자기네 논리를 펼치는 진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매표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막 박수치고 탄핵을 반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네들이 다시 집권 여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현재 반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네들의 여당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이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반탄핵을 외쳐봤자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이 없기 때문에 반사이익이 없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붙어서 우리도 이제 여당으로 흡수되게, 그러니까 당이 갈라지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지금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도 탄핵에 반대했던 의원들 가지고 뭐 105인의 뭐 을사오적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만들고 네네. 일면으로 얼굴 보여주고 이런 네네.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정권 재창출에는 반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걸 머리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 의미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뛰쳐나오면 그게 결국에는 자신들이 매집해야 될 표를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그렇죠. 효과가 생겨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그게 마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과정이나 절차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그냥 이 나와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목소리에 의해서 나라의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집회에 네. 나가는 게 문제다 이런 느낌이 전혀 네네네.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당론이 어떻든 간에 여당이 뭐 민주당이 집권했던 공화당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했던지 간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 정책 과제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길을 놓는다든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구를 한다든지 네. 이러한 그 로드맵 막 10년짜리 20년짜리 있겠죠. 정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약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모든 산업 부문이 약하지만 제일 약한 게 기초과학이거든요. 네네. 기초과학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그 기초과학은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돈의 출처가 어디냐면 예산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우리 거 뭐 이게 종범이도 한 자리 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떼주고 하다 보면은 거기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마이너라고 생각하는 예산들이 네네네.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쪽을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쪽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예산이 막 몰리다 보니까 10년, 20년짜리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계엄 사태를 좀 빚게 되지 않았나. 이제 원인으로 보면은 계엄 사태의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정치가 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네 밥그릇을 채우기 위함으로 전락하면서 생긴 비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일련의 사태는. 물론 이제 계엄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뭐 각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네네. 자기 자신의 필터로 여러 가지 그렇죠. 요소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네네. 일단 박주환 대표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일각은 또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계엄을 하면서 계엄령에 대해서 이제 그 선언문을 읽을 때 특정한 세력들 때문에 자기네들 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내년에는 국정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빡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해오던 일들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서 여당이 되면서 엎었어요. 네. 그게 엎고 나서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예산을 인준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인준을 안 해주고 또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이어오던 사업을 명맥을 이어가고 싶은데 네네네. 이거를 왜 안 해줘?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네도 우리 거 엎었잖아. 이렇게 되면서 엎어진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국민들의 불안함을 담보로 이렇게 서로 사단을 낸 거예요. 또 정치적인 일들이 네. 당파의 싸움으로 갔을 때 네. 그게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긴 텀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정들이 안 네네. 된다라는 거 그죠? 네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5년, 10년 동안 쌓아온 연구나 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잖아요. 그러죠.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브라질이나 멕시코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미래 가치를 보면. 네, 미래 가치를 보면 왜냐면 이제 삼성 뭐 현대, LG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GDP를 그 많이 구성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법인들이 네, 되게 그런 친해지고 회사들이 싶은 사람들. 만드는데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어 놨는데 어쩔 때는 뭐 총수도 집어넣었다가 어쩔 때는 또 잘해줬다가 막 청와대로 불렀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R&D의 대부분을 어디서 하냐면 베트남에서 하고 중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네네네.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 과제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것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신재생 에너지 밀었다가 원자력 밀었다가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예산 배분했다가 이렇게 에너지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왔다 갔다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 네네네. 나라 꼬라지가 우리는 이 나라의 매력도를 굉장히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재밌다 이게. 라고 하는 거죠. 시사평론가들이나 그 정치평론가들이 나와서 개업에 대해 얘기하는 거랑 네. 투자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어휘를 듣는 게 되게 재미있는 차이가 있네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시사나 정치나 이런 분들은 자기네들의 전문 분야가 있고 정치학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랑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이게 확실히 투자자의 어휘는 이거구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찍을 거예요. 이것도 싫어. 그럼 니네는 뭐가 다른데야? 다른 게 없어요. 네네네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왜냐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둘 다 별로야. 나가 있어. 싸우지 말고 제발 조용히만 있어. 그냥 무색무취 최소한의 정부로만 남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엄 사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일단 피해 있어야 된다. 이게 왜 재밌냐면 이제 문화계의 사람들, 저같이 이제 작가들이나 네. 아니면 어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 필터 중에서 옳고 그름이나 어떤 정의나 다른 어떤 키워드가 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어떤 분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박전 대표님이나 주변에 이제 경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건 서랍에 잘 넣어놓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효율과 효용의 키워드를 또 손에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가 되게 재밌다는 거죠. 되게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닙니다. 그 다른 어휘를 듣는 게 되게 재밌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의나 옳고 그름을 어느 잣대에다 대고 판단을 할 수 되게 있는 어렵죠. 근거가 없어요.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소중한 고객들의 피땀 같은 돈을 피땀 눈물 같은 돈을 지키는 게 저의 정의이자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쁜 놈들 둘 다 욕할 수 있지. 너네가 안 싸우고 잘 통과시켜줬으면 계엄령도 없었을 거고 계엄령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잘 올라가고 있는데 편승해서 잘 가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그와는 반대로 이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만의 이유가 있는 거겠죠. 투자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제일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그러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RS의 분들은 투자자의 마인드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 뉴스들, 정치나 사회 관련된 뉴스들을 굳이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 정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필요한 흐름만, 플로우만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다 정도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외신에서 다루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시장의 지표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 요즘에 많은 분들의 일상이 어떤 모양이냐면 뭘 하다가도 몇 분마다 한 번씩 뉴스를 확인하고 이동하다가도 몇 분마다 한 번씩 뉴스를 확인하고 나 모르는 사이에 또 뭐 통과됐나 뭐 올라왔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과몰입한다기보다는 차라리 국내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왜냐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신에서의 시각이 바뀌어야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좀 미루어서 보면은
2016년도죠. 2016년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2016년 12월 19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이 되고 4월 달 2017년 4월 달에 4월인가 5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시장이 안정되고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제 예측 가능해졌다가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월 14일에 다시 한번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국회에서. 그때까지도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제 떨어진 거 대비해서 이제 오늘이 12월 9일 월요일에 떨어진 거를 거의 만회할 정도로 가파르게 한국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 이것은 반등이 아니라 계속되는 변동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올라간 만큼 또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운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뀐다.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이제 셀프 하야를 한다. 이렇게 액션이 딱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은 뭐 시장은 원래 변하는 거지 그러면서 네네.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막 상황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 네.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네네. 태풍이 왔는데 서핑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변동성 말씀하셨으니까 투자 활동을 줄이고 그렇죠.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절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은 새로운 돈을 이 변동성,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어요? 집에 있는 사람은 오 태풍 온다 이러면서 밖으로 기어 나가면 안 돼요. 안 되지. 그치 그 비유 좋다. 집에 있는 사람은 나가면 안 돼. 네. 근데 내가 원양어선을 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지 뭐. 살아야 돼. 기도해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결론을 알고 있어. 어찌됐건 이 태풍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구명정을 타고 다른 역방향으로 간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헬기를 타려고 막 헬기를 구조 뛴다든가.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가만히 그러니까 있는 거.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만약에 네. 진짜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나 완전 천재 투자자야.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의 기회를 보고 막 신묘하게 막 들어가나요? 아니요. 안 돼. 그 사람은 잘할수록 안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신묘하다고 해도 계엄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네. 핵유자가 아니면 모르는.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 자산의 확대를 해놓긴 해요. 이렇다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죄다 달러로 바꿔놓긴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일단은 그 노출을 내 돈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비가 막 온단 말이야. 거기다 우산을 살짝 씌워주는 정도가 달러로 바꿔놓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투자 활동도 투자가 약간 도박성으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맞아요. 변동성이 크다. 맞아요. 이게 이제 요약인 네. 거죠. 그래서 우산을 씌워주는 정도 달러 자산의 확대. 금은요? 이게 금이 좀 애매해요. 네. 금이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네. 금은 비트코인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는 뉘앙스와 그 의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왜냐면 금은 그러니까 그 정부 기관에서 네. 중앙은행에서 금을 이만큼 보관하고 있고 종이의 집 보셨죠? 종이의 네. 집처럼 털릴 수도 있어 언제든지.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이걸 대체하면 보관 비용이 없어. 전 세계 털릴 넷상에 있으니까 일단. 털릴 확률도 없어. 대신에 서로 이건 금과 같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약속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신용만 이제 심어주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약속에 의해서. 근데 금을 사실 그 나라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용 가치. 네. 이 금은 뭐 반도체를 만드는데 쓸 수 있고 핸드폰을 만드는데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환 가치로서. 네, 서로 저장과 교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금 보유량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과 중국에도 많아요. 그래서 핀치에 몰리게 되면은 금 보유량 때문에 미국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 왜냐면 대놓고 이야기하면 자기 약점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슬슬 바꾸는 거야. 자기네 나라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비트코인 같은 거.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 살살 모으기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은 한국 사람들이 정도 비트코인을 사지 못하거나 살 방법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나 금 하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추세를 놓고 보면은 금은 조금 그렇게 뛴 왔다는 아니다.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로 바꾸는 거는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리스크가 없다. 그렇죠. 정 안 되면 미국 가서 쓰면 되니까. 뭐 자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11월부터 달러 자산의 확대를 이제 내년에도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달러의 확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시기가 좀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타격과 노이즈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그게 더 길어지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뛰어나오는 국민의 뜻이 국회의사당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이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래서 그 상황이 근데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은 그 중앙에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탠스는 일단은 피하고 보자 정도. 포지션을 바꾸지 말고 지금 현금이 있으면은 그냥 달러로 확보를 해놓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게 예를 들면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투자한 곳에서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꾼다거나 이것도 사실은 투자행위 일종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이다라고 하면은 만기 안에 우리나라가 디폴트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디폴트는 이제 그건가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한다든지 망할 확률보다는 정상화는 될 테니까 아무튼. 정상화는 될 거고 그게 1년 이상 끌고 가진 못할 거예요. 1년 이상 끌고 가긴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한 4개월, 5개월 안에 끝났거든요. 길게 잡아도. 그 정도에 끝날 걸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포지션을 변경하기보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한국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외에 있는 유동성 자산군들은 조금 안전하게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달러나 뭐 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금보다는 현금 중에 달러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 너무 달러가 급격하게 빨리 올랐다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RS 분들 보면서 느낀 게 투자에 대해서 막 공부해서 이제 재미를 느끼고 좀 이제 수익도 나고 눈도 뜨이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보니까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계속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제발 가만히 계시는 게 그런 분들이 어디 뭐 대체제 없어요? 대체제? 대체제 없어요. 없어? 진짜. 아니 비 오고 난리가 났는데 뭐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 대체제가 뭐가 있어요? 잘 들으시라고요. 수준 누나가 없으니까 악반 안 쓸 것 같긴 한데 뭐라도 막 이렇게 막 가만히 계시면은 이 상황이 정리가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고 괜히 힘 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 투자 재밌어가지고 막 너무 투자하고 싶을 때 보통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집에서 홈트를 하시면 좋아요. 맨몸 운동 하시면 투자할 마음이 좀 날아간달까? 진짜 맨몸 운동 저도 시작했는데 10분이면 다 털립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해요. 어플 따라서? 유튜브 따라서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10분에서 털릴 정도면은 진짜 빡센 거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꼼비락꼼비락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하고 싶어지면 또 스쿼트를 좀 하고 그러면 이제 몸은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태풍이 좀 잦아들기 시작하나라는 신호로 보일 만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시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 신호는 무조건 뉴스에서 나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윤 대통령의 거취. 어디로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하야를 하든
계속 그 당무를 지속하던 뭐 아니면 사퇴를 하던 아니면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던 아무 상관없어요. 어찌 됐건 거치가 정해지는 게 1번이고요. 네네. 두 번째가 대통령, 그 넥스트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아니면 뭐 한덕수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한덕수 체제로 간다 이러면 정말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겠죠. 어찌됐건 발전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어떤 후보가 나와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며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과정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네. 그러니까 거취가 이 다음 대통령마저도 거취가 확실해질 때쯤이 되면 네네. 그때쯤에는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고 얘기를 할 것이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큰 종목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리드하는 종목군들부터 빠른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뭐 에너지, 정유죠. 정유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종목들 굵직굵직한 종목들부터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조금씩 나오는 거고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이 PBR 그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의 장부를 다 합친 가격보다 네.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한 20에서 25%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죠? 그러니까 PBR 그냥 당연히 그 장부 가치보다 높게 거래가 되는 게 정상적이고 발전하는 회사라면은 아, 그래요? 높게 거래되는 앞으로 니네 더 잘 될 거니까 네.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PBR이 1.0 이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PBR이 다 1.2에서 1.1 정도예요. 약간 소개팅 때 자기 키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PBR 179에다 한 182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가? 네. 아무튼 그런데 한국만 지금 현재 0.83 정도예요. 아, 오히려 그게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 네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프리미엄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 갭이 조금씩 올라가는 줄어들면서? 모습, 줄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500에서 2,600 사이를 조금씩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PBR이 1.0에 근접해 가는 것이 일종의 신호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야, 이런 것도 되게 재밌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네요. 왜냐면은 뉴스를 보면서 해석하는 게 어려우면 숫자로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네네. 그 숫자가 이제 0.9798 올라가네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보고 있는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숫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참여한 사진들이 계속 찍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외신에서는 훨씬 더 많은 그 불안감과 변동성을 제시를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문화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이런 집회 같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움직이는 상황이 올 때마다 많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또 해석을 하고 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요거 투자 얘기는 이제 이 정도가 정리가 네네. 된 거죠. 네네. 뭐 약간 오늘 우리 둘이 하는 첫 번째 촬영의 에필로그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항상 이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네. 좋은 면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 마음을 좀 지키려고. 네네. 예를 들면 이럴 때마다 나오는 그 수많은 뭐라고 할까요? 선결제의 열풍들. 집회 나가는 분들은 어디에 대부분에 가도 그 카페가 이미 선결제 돼 있어가지고 네. 커피를 그냥 마실 수 있게 집에서 집회 못 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리 해놨다거나 아니면 그거 아셨어요? 네네. 못 나가는 다 해놓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집회 나가시는 분들 보면 뭐 그죠. 카페가 다 선결제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핫팩 갖다가 네. 풀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수많은 깃발들 네. 그 뭐죠? 마감이 급한데 불안해서 나온 작가들의 깃발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거도 봤어요. 뭐야? 전국 갑각류 알러지 연합회. 그런 거. 그래.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깃발 찾아보면서 소소하게 마음에 약간 햇볕 좀 쬐고. 네네. 그리고 일단 제가 또 이번에 되게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응원봉. 응원봉. 아이돌 덕질할 때 쓰는 그 응원봉. 네네. 이 응원봉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몰라요. 응원봉은요. 응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만 하다면 네.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만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콘서트에 가는 날만 꺼내고 그 외에는 곱게 포장해놓고 기스날까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 콘서트에 가져가는 응원봉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 집에도 지금 두 종류가 있죠. 네. 개수는 3개 이게 있는데 그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인 거거든요, 사실. 오. 이거를 꺼냈다는 것은.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아이돌 빠순이들 집회도 나오네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시선은 정말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집회를 바라보면 현재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투자적인 박주환 대표님의 말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네네. 열린 마음으로 재미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쪼록 아무런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집회가 예상되어 있죠. 예정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나갈 것 같은데. 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계엄 발표한 그날 네네. 뉴스 틀어놓고 집에 아내랑 있는데 그 카메라 찍고 있잖아요. 네네. 내가 얼마나 가슴 졸였냐면 지금 어딘가에서 총소리 한 발만 들리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난다. 이제 완전 그때부터는 도미노로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모쪼록 투자자적인 마음으로는 박주환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꼭 유념해 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들 화이팅입니다. 참 안타까웠던 게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서는 많은 그 외부에서 한국의 정치 지형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뭐 스테이터스를 대표한다. 수준을 대표한다라는 말이 통용이 됐었어요. 그랬죠. 근데 요즘 2024년, 2025년이 가까워지는 지금의 이제 정치인들은 한국 국민들의 수준을 많이 미달하고 있다. 못 따라오는 것 같다. 네, 못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연말에 너무 싱숭생숭한데요. 네. 잘 빨리 투자자로서는 이 변동성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헤어메어 식구들, 멤버들, 멤버십으로서는 여러분들 몸조심뿐 아니라 마음조심도 좀 해주셔야 되는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부디 별일 없이 이 4단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되게 친밀하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서로를 그루밍 해주듯이 서로가 약간 그 무력감, 분노, 울분, 여러 가지 슬픔, 뭐든 좋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도닥이는 거 저는 권하는 편이고요. 네. 그런 사람 있나요? 예? 그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없죠. 가족은 있잖아. 가족이랑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나랑 하지 안 되겠다. 나랑 합시다. 네, 그래요. 근데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죠. 그분들의 정치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다 비슷하게 끝나요. 정치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네. 보통 이런 거죠. 정치적인 얘기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고 있는 무력감, 분노, 슬픔, 울분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모임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아요. 모쪼록 그런 분들과 함께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나만 보지 말라고. 집에 있어야겠다. 아무튼간에 여러분들도 전부 다 몸조심 마음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와 돈 쓰기와 관한 모든 고민들을 모았습니다. 부자연 유수진의 생활 밀착형 경제선남 유튜브 헤어마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